총선에 적용할 선거구가 획정 시한을 이틀 앞두고 여전히 복잡합니다. 지역 정치의 지각 변동이 예상되는 가운데 입지자들도 유권자들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2016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내일 일제히 치러집니다. 전남 동부 지역은 22개 시험장에서 9,300여 명이 응시합니다. 해양경비안전교육원이 여수의 둥지를 튼 지 2년이 지났습니다. 세월호 사고 이후 해양 안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재난교육훈련의 요람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광양 운전면허 시험장이 이번 주에 착공됩니다. 내년 말 준공되면 연간 25만 명이 운전면허에 응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이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 배분이라는 핵심 쟁점을 놓고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오는 13일이 획정 시한인데요. 여야 합의에 따라 지역 선거구의 지각 변동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민주 기자입니다. 선거구 획정 시한을 앞두고 여야 지도부가 협상을 이어갔지만 또 결렬됐습니다.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 시한은 오는 13일. 핵심 쟁점은 농어촌 지역구 조정과 비례대표 축소 여부입니다. 여야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에도 입장차가 뚜렷합니다.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국회의원 선거구 인구 하한선은 13만 9천여 명. 전남 동부권에서는 인구 하한선 기준에 못 미치는 지역은 여수갑과 고흥보성 두 곳입니다. 반대로 한 개 선거구로 묶인 순천 곡성은 인구 상한선 27만 8천여 명을 초과해 분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때문에 선거구가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 내년 총선의 지역 정가도 지각 변동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전라남도의 의석수가 한 석이 줄어드느냐 혹은 다시 분구를 통해서 늘어나느냐 이걸 판단하기는 어렵고 전체적인 지역구 내 비례대표 의석수를 정하는 문제, 협상의 관행을 보여왔다는 거죠. 선거구 획정이 장기화되면 지역구 활동을 계속할 수 있는 현역보다는 정치 신인들에게 불리하게 적용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의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한 선거구 획정.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는 정치인은 물론 투표권을 행사하는 유권자 모두 시한 내에 선거구가 결정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내일 광주 전남 지역에서도 2016학년도 수능 시험이 일제히 치러집니다. 수험생들 이것저것 챙겨야 할 게 많을 텐데 시계를 지참하지 않아 낭패를 보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수험표 배부와 함께 올해 대학 수학능력시험 일정이 시작됐습니다. 수험생들은 시험을 치를 학교를 찾아서 시험장의 위치와 주의사항을 확인합니다. 시험장 안에서는 수능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준비하고 벽에 걸려있는 시계도 말끔하게 떼어냅니다. 벽시계가 있으면 밤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벽시계를 띄고 봐야 합니다. 수험생들은 평소처럼 벽시계로 시간을 확인할 수 없고 방송 통제에 따라야 하다 보니 당황스러운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수험생들은 이런 손목시계나 시험 종료 시각을 알려주는 디지털 시계를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하지만 스마트 시계나 휴대전화는 시험장 안으로 절대 갖고 들어갈 수 없고 감독관이 지급하는 필기 도구 외에 개인용 샤프 펜슬이나 볼펜 등은 쓸 수 없습니다. 시험을 치르는 과정에 주의할 점은 4교시 탐구 영역 시간에 시간대별로 정해진 선택 과목이 아닌 다른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두 과목 문제지를 보는 것은 부정행위에 해당됩니다. 두 과목 내놨다가 부정행위 처리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꼭 4교시에는 한 과목만 내놓도록 하면 좋겠고요. 시도교육청은 수험표 분실이나 지각 사태 등 난감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담임교사나 시험 관독관 등에게 도움을 요청하라고 조언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내일 전남 동부 지역 22개 시험장에서 9,300여 명의 지원자가 수능 시험을 치를 예정입니다. 수능 지원자는 내일 아침 8시 10분까지 시험장에 입실해야 하며 스마트 시계와 같은 모든 전자기기의 반입이 금지됩니다. 특히 4교시 탐구 영역에서는 시간별로 정해진 선택 과목이 아닌 다른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두 과목의 문제지를 보는 건 부정행위에 해당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내일은 가끔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겠고 전남 동부 지역의 아침 최저 기온은 11도에서 12도로 오늘과 비슷해 수능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수능이 바로 내일입니다. 수능 고사장이 따로 없는 섬 지역 수험생들은 미리 배를 타고 육지로 나와야 합니다. 섬마을 수험생들의 수능 원정기 김진선 기자가 동행했습니다.
섬마을 고등학교 기숙사가 이른 아침부터 분주합니다. 내일 수능을 치르는 3학년 학생 58명이 육지로 나갈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뭔가 애들이랑 다 같이 나가니까 이게 수능이 아니라 수학여행 같은 기분도 들고 그래. 선생님과 후배들의 열렬한 응원 속에 쑥스러운 웃음을 보이며 학교를 나서는 학생들. 시험 당일 고사장 입구에서 응원전을 펼치지 못하는 아쉬움을 부두까지 모두 배웅하는 것으로 대신합니다. 도시에 있는 애들보다 많은 교육적인 혜택을 받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준비한 것들이 참 많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많이 풀어서 애들한테 정말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목포까지 100길로 1시간. 바다 위를 달리는 쾌속선 안에서 수험표를 받아들고 나니 내일로 다가온 수능이 실감납니다. 인생이 하나뿐이다 보니 너무 감격스럽고 잘 보고 싶고 너무 흥분돼요. 육지에 도착하고도 또다시 숙소를 찾아가 하룻밤을 보내야 하는 쉽지 않은 일정. 컨디션 조절이 중요한 날이지만 학생들은 짐을 풀자마자 책장을 넘깁니다. 남들은 이제 오늘 더 빡세게 공부 더 하고 이제 내일 이제 딱 시험 보러 가는 건데 저희는 벌써부터 뭔가 수능 볼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서 좀 뭔가 불편한 게 좀 더 있지만 그래도 벌써부터 마음가짐이 좀 더 되는 것 같아서. 신안과 완도 등 시험장이 없는 섬 지역 학교는 전남에만 8곳. 올해는 180여 명의 수험생이 배를 타고 나와 낯선 곳에서 초조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순천대 의대 설립 전망과 관련된 국립의대 신설법안의 상정이 무산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국립의대 신설법과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이 오늘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특정 의원의 공약 이행용으로 발의된 특정 지역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나와 상정이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공공의료 국립의대 신설이 이번 회기 내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낮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법안을 발의한 이정현 의원은 내일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광양 종합운전면허 시험장이 오는 13일 본격 착공합니다. 광양시와 도로교통안전공단은 총 사업비 160억 원을 들여 광양읍 3만 2천여 제곱미터 면적의 본관, 기능시험장, 부속 건물 등을 갖춘 시험장을 내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오는 13일 본격 착공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광양 운전면허 시험장은 대형 트레일러, 레카 등 특수 차량의 운전면허 시험까지 응시할 수 있는 광주 전남 지역의 유일한 종합 운전면허 시험장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광양시는 운전면허 시험장 건립을 통해 50여 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과 연간 약 25만 명의 운전면허 시험장 이용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수 산단 내 삼성 SDI 직원들이 오늘 화학부문 매각에 반대하는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삼성 SDI 협의회원 7명과 비대위원 9명 등 16명 규모로 구성된 통합비대위는 출범식에서 옛 제일모직 시절 패션 부문을 삼성물산에 넘기고 이어 화학 부문을 삼성 SDI에 팔았는데 이제 또다시 화학 부문을 롯데그룹에 떠넘기는 일방적 처사에 반대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구성된 비대위를 통해 사측과 협상하되 본격적인 투쟁 방안을 모색하고 상황이 악화될 경우 강경 투쟁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늘로 해양경비안전교육원이 여수에 자리를 잡은 지 2년이 됐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교육원의 변화, 또 지역사회와의 소통 등 그동안의 성과에 대해서 이주성 교육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해경교육원이 들어설 당시에 해경이 해체되면서 사실 교육원의 거취를 두고 말들이 많았거든요. 세월호 참사 이후 교육원에는 어떤 변화들이 있었습니까? 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교육원은 세월호 참사 이후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교육원으로 새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지난해에는 세월호 사고 수습을 위해서 교육 운영에 여러 가지 애로가 많았습니다만은 금년부터는 모든 교육 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무엇보다 해양 재난과 안전에 대한 교육 훈련을 대폭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해경 직원뿐만이 아니고 청소년들을 비롯한 일반 국민들의 해양 안전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바다로 캠프
워터캠프와 같은 다양한 안전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세월호 사고 이후 우리 해경교육원이 우리나라 해양 안전의 메카로서 그 역할이 더욱 크고 중요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이 교육원은 전국에 있는 예비 해양 경찰들과 또 전문 교육원들이 모이는 곳인데요. 이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 하고 계신가요? 네, 예비 해양경찰뿐만이 아니고 전국에 12,000명 우리 해양경찰 직원들이 1년에 한 번씩은 꼭 이 여수에 있는 우리 교육원에 와서 교육을 받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공무원 교육훈련 기관이자 아주 세계 최고 수준의 해양종합 교육훈련 기관입니다. 그동안 우리 교육원이 이곳 여수에 자리 잡기까지 많은 도움을 주신 우리 지역사회, 지역 주민들한테 보답하는 의미에서 우리 교육원에서는 우리 골프장이라든가 도서관과 같은 여러 가지 시설들을 적극적으로 개방해서 여러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고 또 영화라든가 연극 같은 각종 문화 행사를 자주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 그 학생과 선원 같은 여러 일반 국민들이 대상으로 하는 각종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많은 분들이 우리 지역사회를 찾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비슷한 맥락인데요. 교육시설을 활용해서 또 안전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계신데요. 학교나 관광과 연계해서 더 확대하실 계획은 없습니까? 네, 물론입니다. 우리 교육원에서는 바다로 캠프라는 우리나라 최초의 해양안전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서울 등 수도권에서는 이미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예약이 꽉 찬 상태인데요. 네. 내년에는 그 횟수라든가 인원을 더욱더 늘릴 계획입니다. 또 내년에는 우리 교육원에 해양재난훈련센터를 새로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선원이라든가 어민 등 해양 종사자들은 물론이고 지자체의 안전 담당 그 공무원들까지 교육을 시켜서 앞으로도 우리 교육원의 시설과 우리 지역사회의 관광 자원과 서로 연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들 저희들이 개발해서 많은 학생들, 많은 국민들이 우리 지역을 찾고 우리 지역의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서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주성 해양경비안전교육원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순천시의회 제197회 임시회가 폐회됐습니다. 순천시의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순천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총 48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고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박계수 의원은 쌀 격리 확대 추진 촉구 결의안에서 연속되는 쌀 풍작과 재고량 증가로 가격이 하락하면서 농민들의 실질 소득이 줄고 있다며 정부에서 매입한 총 59만 톤 외에 20만 톤을 추가로 격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제20회 농업인의 날을 기념해 농민들의 긍지를 높이고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순천농협 한마음 큰 잔치가 열렸습니다. 순천농협 주최로 열린 이번 행사는 풍요로운 농촌, 행복한 농업인을 슬로건으로 6천여 명의 조합원과 임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과 문화공연, 명랑운동회로 꾸며졌습니다. 이와 함께 순천농협 비전 2020 선포식도 열렸습니다. 농업인의 날인 오늘 지역의 쌀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떡 나눔 행사가 잇따라 열렸습니다.